역사상 가장 유명한 암살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네,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책에서 본 그 이야기,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던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그날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 이 대사. 브루투스. 너 맞아? 정말 유명하죠?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한마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카이사르가 정말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기억하는 이 마지막 한마디. 여기에 한번 제대로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라틴어 문구는요, 사실 셰익스피어 희곡에 나오는, 그러니까 문학적인 창작물이라는 거죠. 실제 역사가들의 기록은 좀 다릅니다. 카이사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체념한 듯 토가를 뒤집어 썼다고도 하고요.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어로 한마디 했다고도 해요. 카이수 테크논? 이게 아이야 너마저 라는 뜻인데 이건 친구에 대한 슬픈 배신감이라기보다는 니놈까지도 하는 일종의 저주나 경멸에 가까운 뉘앙스였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느낌이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이 사건의 본질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이 그것도 카이사르가 아끼던 사람들까지 칼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동기를 이해해야 이 모든 그림이 맞춰집니다. 이 흐름을 좀 보세요. 권력을 잡아가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내전에서 이기자마자 권력을 싹 장악하더니 기원전 44년 2월에는 종신 독재관이라는 자리에 오릅니다. 이건 뭐 사실상 죽을 때까지 왕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가 왕관을 거부한 퍼포먼스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이름만 왕이 아닐 뿐이지 하는 행동은 전부 왕이었거든요. 자기 생일을 공휴일로 만들고 신전에는 자기 동상을 세우고 이건 수백 년 동안 왕을 몰아내고 지켜온 공화국의 정신을 그냥 정면으로 짓밟은 거였으니까요. 이대로 두면 로마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암살을 주도한 인물들을 좀 보세요. 상당수가 원래 카이사르의 적이었지만 카이사르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심지어 높은 자리까지 줬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데키모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의 관용이 결국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결과를 낳은 셈이죠. 자, 이제 운명의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기원전 440년 3월 15일, 이드의 날.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보죠. 계획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먼저 카이사르의 든든한 방패막이인 안토니우스를 밖에서 붙잡아둬요. 그리고 킴베르가 청원하는 척 다가가서 카이사르의 토가를 확 잡아당깁니다. 이게 바로 공격 신호였죠. 카이사르가 저항하는 순간 첫 번째 칼이 날아들고 그걸 시작으로 그냥 아수라장에 펼쳐집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사방에서 찌르는 거죠. 결국 카이사르는 자기 피해 시야가 가려져 비틀거리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옛 정적이었던 폼페이우스 동상 아래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광기 어린 공격이었죠. 그리고 그 잔혹함의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바로 카이사르의 몸에 남은 상처들이 그 증거입니다. 무려 23군데, 60명이 넘는 공모자들이 카이사르에게 남긴 칼자국의 수가 바로 23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의사 안티스티우스가 시신을 검사했는데 이게 사실상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부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결론이 뭐였냐? 23군데 상처 중에 진짜 죽음의 원인이 된 치명상은 단 하나, 가슴에 있던 두 번째 상처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공격은 카이사르가 이미 쓰러진 후에 나도 이 암살에 가담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모두가 공범이 되려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폭군은 제거됐습니다. 그럼 암살자들이 원했던 대로 공화국은 구원받았을까요? 천만에요. 결과는 그들의 예상과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아주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암살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이여,
우리가 자유를 되찾았다. 자신들이 해방의 영웅으로 칭송받을 거라고 굳게 믿었겠죠.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요? 환호? 아니요. 싸늘한 침묵과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집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암살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그리고 상황은 여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꼬입니다. 결정타는 바로 카이사르의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을 열어보니 로마 시민들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긴다는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암살자들은 은인 살해범으로 낙인 찍힙니다. 결국 폭군 한 명을 죽여서 시작된 일이 끔찍한 내전으로 번졌고 주모자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리고 그 텅 빈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건 놀랍게도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옥타비아누스가 훗날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정말 역사의 가장 거대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왕을 막기 위한 행동이 결국 황제를 만들어낸 셈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공화국을 구하겠다는 그들의 신념이 어떻게 로마를 제국으로 이끌었을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가 얼마나 예상치 못한 그리고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